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 여러분들 시장의 맥을 짚어주는 주식 이야기, 그래서 생맥주 2부에는 우리 신학수 베스트 파트너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유튜브 방송 우리는 또 몇 번 해봤으니까 좀 편안하게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시장 뭐 방금 전에 이동근 대표님하고도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오늘 시장 정말 힘들더라고요. 상승해서 좋았는데 그렇죠. 네. 물론 좋은데 참 시장이 이거 이제는 예측의 영역을 약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오늘 대부분은 이제 좀 약간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처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약간 좀 달리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께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수에 대한 저점 부분이 얼마 정도가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점 부분이라는 것은 가봐야 되는 거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역에서 내려온 것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뭐 1440포인트, 39포인트 이 부분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이 삼선 전환도라는 게 있는데 네네. 삼선 전환도가 양전환이 딱 되면서 움직인 게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서 양전환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내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소폭 빠졌죠. 그죠? 네네. 소폭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계획적이다. 아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하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종가 무렵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플러스였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막판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살짝 사실 끌어졌죠. 올라올 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까지의 이 여건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몇 포인트 끝났어요? 마이너스 0.04. 0.6 정도 됐으니까요. 거의 보합이에요. 거의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죠. 약보합이고 사실 마이너스예요. 근데 1포인트, 2포인트 올라오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조정이라는 것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2, 3포인트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차라리 소폭 밀리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20포인트, 30포인트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왜? 그거는 바로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삼선 전환도에 대한 부분에 양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소폭 플러스 내린다 해도 소폭 마이너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스피 쪽에서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자료나 아니면 제 차트 보여줄 수 있나요? 제 차트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네네. 뭐 채팅방에서는 생맥주랑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생맥주로 삼행시들을 자꾸 적어주셔가지고 생방으로 개미들 먹이는 주식 이야기라고. 잘 먹이주면 좋죠 뭐. 지금 요거 나온 거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게 사실상 이 양봉이 벌써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요게 지난 금요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양봉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양봉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 음봉 3개, 하나, 둘, 3개를 양봉으로 감싸는 요 자리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쭉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 부분은 더 확실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세팅이 조금 좀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세팅 약간 해주시면서. 제가 보면서. 자, 신학수 선생님은 ETF 전문가이시잖아요. 신한 WTI 레버리지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LP 보유 물량이 없어서 계리율이 약 25% 가대 거래되거든요.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뭐 일단 요거 얘기하고 나서. 요게 지금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요거는 코스닥 지수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 여기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오늘 만들어진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들어진 거고. 네네. 금요일 날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뭐 음봉 세 개를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 주가는 올라온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요 코스닥을 좀 볼게요. 즉 음봉 세 개를 감싸 안았으니까 양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주가가 하나, 둘, 세 개의 음봉을 감싸 안았을 때, 양봉을 감싸 안을 때 주가는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빠질 때에는 어떠냐? 양봉 세 개를 음봉으로 감싸 안으면 쭉 내리죠, 그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양봉을 감싸 안았고, 이건 오늘 만들어졌고, 코스피는 금요일 날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인가 한번 나와가지고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다. 네네. 그죠? 공매도 금지된 상황이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를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는 금융위기니까 금융위기 때에도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2008년도, 요건 코스닥인데 2008년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2008년도로 돌려보면은 쭉 하고 돌려서 2014년, 2010년, 여기가 이제 2008년도입니다. 그죠? 여기 봐보세요. 그쵸? 네. 여기가 2008년도예요. 네. 지금 여기가 2008년도의 첫날이고 주가가 내린 그런 상황에서 10월 달 요때 요때에 공매도가 금지된 거예요. 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쭉 내리고 있었고, 내린 부분에서 그 다음 날. 자, 여기서 양봉이 생겼죠. 네네. 이게 오늘이라는 얘기죠. 유출을 하면은 오늘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양봉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 보면 계속 올라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양봉으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10월달에 공매도 금지를 해놓고 다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여건까지 네네. 현재 주가는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양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가 빠진다라고 치더라도 현재의 가격, 즉 최저가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음봉으로. 그러면은 가격은 이 안에 묶여 있는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2008년도에도 10월 달서부터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양봉이 하나 발생이 됐는데, 네. 이 양봉 발생된 게 11월 달 내내 움직였어요. 11월 달 내내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11월 달 내내. 그러면 지금 이제 현실로 딱 돌려볼게요. 현실은 지금 와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3월 30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3월 30일에서부터 4월 말까지도 이 안에 잡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이 안에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아니죠, 그죠? 제 얘기 맞죠, 그럼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가 오른다, 상승한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현재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덜 나빠지겠죠. 더 나빠진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확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디에서 묶여요? 현재 이 가격대역에서 묶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설명했으니까 코스피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는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생겼다고 그랬죠. 네네. 지난 금요일 날 생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바뀌었어요? 없죠, 그죠? 아니요. 그대로죠. 그대로죠. 오히려 아까 장 끝날 무렵에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오히려 여기에서 빨간색이 하나 그려졌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요 가격 안에,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머물러 있을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가격에 대한 조정은 끝났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봉 하나가 한 달이든 15일이든 열일이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안에 박스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뭐의 기회를 주는 거냐면, 갖고 있는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몰랐죠. 근데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약간 따라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적인 부분은 1457포인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왜? 2008년도에도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바닥이 형성됐고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주가가 내린 부분에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현재의 상황도 똑같은 그런 입장일 거예요. 물론 가중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르지. 뭐 거기가 더 셌느니 뭐 여기가 더 셌느니 그건 나중 문제라도 시장에 작용하는 심리는 같다. 자, 공매도 금지를 왜 했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서 불안하니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금지를 왜 했어요? 주가가 불안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 만들어졌죠. 2008년도에는 8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올라왔고 2011년도는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올라왔어요. 그럼 2020년도에는 3개월 주고 있거든요. 3개월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인가, 어떤 업종으로 바꿔갈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 기회가 딱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쭉 들었는데 솔직히 힘드네요. 약간. 이 캔들을 어렵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거 ACTS에서 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삼선 전환도라고 그래서 네. 세 개의 선분을 전환시켰을 때 추세가 반전된다,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선분을 양선으로 바뀌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지수 단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삼선 전환도를 좀 보시면서 가거치를 좀 보면서 우리 학습 효과 지금 방금 공매도도 그쵸? 이제 네. 뭐 예전에는 8개월 정도 수순으로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3개월로 줄어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다 잊어먹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자꾸 잊어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공매도 언제 금지됐어요? 벌써 딱 까마득한 거야. 3월 16일이거든요. 네. 3월 16일서부터 공매도 금지되면 바로 올라와요? 아니지. 네.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를 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밀리는 부분이 벌써 일주일, 이번 주 들어가면 2주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에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반등해줬고 반등한 부분에 분명히 무슨 조정이 있어야 돼요?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기간 조정이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지금 0.6포인트 빠져야 돼요? 아니지, 더 빠져야 되지, 그죠? 아니면 더 올라와야 되지. 근데 여기서 멈췄다고요. 끝내 종가 부분에서 멈췄다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관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제가 보기엔 삼성전환도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확신할 수 있어요? 지점장.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고 제가 지점장이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는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매매하고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복잡한 지표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삼선전환도고 이 이후에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일목균형표 이런 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그렇죠. 거지. 구름대 위에서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약간 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지금 설명해서 그런데요. 진짜 재미있고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냥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당연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많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갇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 대역이 언제까지냐? 그게 내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일 모레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적정 부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시간, 이 부분을 조율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언제쯤? 저는 예상하는 부분이 있죠. 신기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요. 신학 이게 이게 신기가 또 작동을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오르죠, 그죠? 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정계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확산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아이들 교육이고 아이들 교육에서 계약을 못 하잖아.
지금 계속 연기가 그죠? 되는 연기가 돼 거예요. 있죠. 만약에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박스권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허.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에 그 반전과 상승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바쁜 때죠. 사실 지금 놀 데 없습니다 지금. 네. 야, 그럼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아이들 학교 이제 계약도 네.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뭐 저기 그 마트 가면은요 한 상품이 잘 팔린다. 그럼 그 회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증권맨들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을 못 하고 앉아 있잖아.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누가 얘기해? 정부에서. 윤은혜 부총리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모든 주요한 회의에 다 참가를 했을 낀데 거기서 자신 있게 이제 아이들 계약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대한 부분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자신이 없으면 못하죠, 그죠? 만약에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번졌다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지금 파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체적으로 좀 연계적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일 거다. 근데 오늘 나온 또 이야기를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4월 한 중순 전까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뭐 거리두기 이런 걸 했는데 4월 말일까지 좀 미룬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조금 일찍 한다 손 치더라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4월 15일이다 아니면 4월 12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의미적인 날짜거든요. 부활절에 그렇죠. 부활절도 있었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알았어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짜 한국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대처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그 리스크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것.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싹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는 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잘 보고 그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네네.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더 갈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를 팔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또 하나의 투자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현금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주식을 또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또 어떤 맥을 짚어볼 수 있는 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생각도 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입장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뭐 저기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공황, 1930년대 때의 경제 공황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케인지언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세이의 법칙이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급이 일단은 적정 부분에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거야.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줘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돈을 주면 쓰게 돼 있어요. 음. 그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자금은 쓰라고 하고 준 돈이거든요. 네. 그건 정말 큰 유동성이에요. 그 유동성이요. 스물스물 모일 거예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함지박 같은 데에 딱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모인 부분에서 얘가 투자에 대한 유동성으로 작용을 한다면 정말 그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짧고 굵게 나타나거든요. 짧고 굵게 나타나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구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유동성 강세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초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미국에서 애초에 했었던 그런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재정 적자 부분이 약간 우려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 세금을 땡겨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제를 먼저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자금적 지원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뭐 선택해서 주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정해서 놓고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 진짜 이게 좀 시장도 경기도 좀 살아나려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수요와 공급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또 하나 박살이 난 것이 바로 유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20달러대가 잠깐 깨지기도 했었고 네, 네. WTI 기준에서 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난무하는 가운데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기름까지 돌아다닌다. 돈 줄 테니까 야 기름 좀 가져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더라고요. 그 유가는요. 네. 제가 또 누굽니까? 또 한유가 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신유가라고. 네. 그 유가는요. 실질적으로 치킨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각에서는 10달러까지 내려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킨 게임은요 죽기 살기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기 살기 게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저쪽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붙었단 말이에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붙은 상황이 치킨 게임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치킨 게임이래, 가격에 대한 싸움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재미없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왜 그러냐 왜? 잡아보세요.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석유 게임은요. 석유는 마켓쉐어라는 게 있어요. 마켓쉐어라는 게 있는데 마켓쉐어는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량을 많이 생산을 하면 공교롭게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많이 생산만 많이 생산을 하면 그게 유류의 마켓쉐어를 잡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펙이 왜 생겼어요? 오펙은 카르텔이에요. 서로 견제를 그렇죠. 하고 요만큼만 하자. 그리고 30달러를 유지하자. 50달러를 유지하자. 담합이죠. 그렇죠. 네. 담합이잖아. 네. 그게 왜 생겼어요? 원래는 담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정거래에서는. 나쁜 놈들. 근데 네. 담합을 한 이유가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담합하는 상황에서 쿠웨이트가 싹 유량을 막 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켓쉐어가 쫙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다른 쪽은 뺏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우디와 러시아는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그 여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이 미국의 셰일 업체에 대한 경쟁 이 부분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막는다라고 치더라도 얘네는 목적이 두 개거든.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것과 지금 그 미국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유량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반등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갖고 봐야 돼요. 당연히 나중에는 30달러, 40달러, 50달러 올라오겠지만 당장 내일 지금 되게 많이 내렸으니까 유류에 관련되어 있는 ETF를 산다.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뭐 먼저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 시점에 다 정확히 맞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그러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에서 사요? 아니요. 발 뒤꿈치 각질에서 사나? 아니지. 당연히 발목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달러에서 21달러 요 선에 오는데 이게 더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차라리 20달러에 사는 게 아니라 23달러에 사면 돼요. 23달러에 올라오는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때에 ETN, 레버리지 WTI 이런 거 사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지금 현재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에 신한하고 삼성에서 만들어내는데요.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요. 그게 16,000원짜리가 지금 1,600원이 돼 있으니까 10분의 1 토막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더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더블의 찬스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 사가지고 더 때려주면 어떡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신 대표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 일단 우리 신학수 파트너와 또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 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또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도 뭐 약 한 30개 가까운 상한가의 종목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탁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나도 지금이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증권사에 줄 서서 계좌 트고 앉아 있거든요. 줄 서서 계좌를 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증권 계좌가요 3천만 개가 3천만 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 증권 인구를 따져보면 500만 인구거든요. 근데 3천만 계좌가 움직인다.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800만이에요, 한국에. 근데 3천만 개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잠자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지. 무슨 자금들이요? 그냥 삼성전자 살 자금들. 아니면은 낮게 살 자금들. 근데 이 자금들이 어떤 자금이에요? 올라오면 바로 팔 자금인가? 아니에요.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놓고 두고두고 보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일 거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가만히 보면은 많이 다쳤거든. 1월서부터 쭉 내렸고 내린 부분에서 신용도 막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깨져 있는 부분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 목적은 뭐예요? 빨리 복귀를 해서 그 원금을 회복을 하거나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들어오는 자금들은 슈퍼개미, 즉 현대자동차의 부회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얼마 샀어요? 현대자동차 그 그룹에 180억이나 200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이 그 자산이 얼마를 샀어요? 20억, 30억씩 넣고 사잖아요. 이거는 슈퍼개미들이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 뭐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적정 부분 사가지고 아니면은 우량주를 적정 주고 사가지고 묻어둘 자금들이라고. 올라오면 팔겠지만 거의 다 묻어둘 자금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잠기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탁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예탁금이 45조예요. 45조인데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32조? 31조 이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딱 보면은 30조에서 지금 45조면은 거의 40% 50%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에서 외국인 자금 나간 것도 있지만 안 나간 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게 외국인 자금일 수도 있고 다른 여타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유동성하고 같이 합쳐지기 시작을 한다면 유동성 장세는 그래요. 실적이 되게 좋아서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네. 돈의 힘에 의해서 짧고 굵게 반짝하게 싹 올라오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제가 삼성전환도를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 삼성전환도가 2008년도에 봉 하나가 한 달 걸렸다. 네. 한 달 동안 유지됐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유지된 부분은 뭐예요? 그 가격대에 계속 그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면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지. 교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발목에서 움직일 때 기치를 내걸고 하나씩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준비의 단계지.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렸다 많이 올라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번에 실질적으로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 잘만 유지되기 시작을 한다면은요. 2008년도에 저 주식 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곧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제가 저는요. 종목도 알려드릴까요? 이거 안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언제 바뀔까요? 큰 충격이 있을 때 바뀌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의 소비 성향이나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바뀌어요. 웬간해서는 안 바뀌어요. 5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100만 원 쓸 것 같죠? 못 써요. 빌려서라도 쓴다고요. 그렇죠. 근데
소비 패턴이 바뀌는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충격이나 아니면은 가정사에 뭐 이렇게 파산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큰 충격이 있을 때 바뀌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장적으로 큰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온라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이 아니라. 네. 그럼 온라인 관련돼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라인 쪽에서 저는 결제 시스템. 난 진짜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제. 그리고 그 홈술족. 혼술죠. 아니 혼이 아니라 홈. 집에서 술 먹는단 말이에요. 와이프하고 같이요. 혼술이네요. 네, 홈술족. 홈술족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 밖에서 나가 술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 그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와이프하고 맥주 한잔 할까? 딱 들고 가는 거. 하이트질로 이런 거가 이제 대박이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활의 발견이고요. 생활 속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최근에는 솔직히 뭐 이제 테슬라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테라랑 뭐 이렇게 뭐 참이슬이랑 뭐 섞어갖고 먹고 막 이런 부분들. 집에서도 그리고 센수를 안 먹어요. 맥주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뭐 친구들끼리 먹거나 회식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세게 먹어가지고 뭐 한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지. 결국은 집에서는 건전한 문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건전한 문화에 집에 들어가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맥주 한 캔 딱 이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컴퓨터 딱 켜고 내일 무슨 종목이 올라올까? 요거 한번 사볼까? 요런 업종이 좋을까? 이거 연구하는 게 100배 낫겠죠. 맞습니다. 집으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야지 괜히 이상한 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개인들 외국인 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걸 떠나서 오늘 이게 무슨 일일까?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신 대표님하고 방송을 여러 번 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파이팅 있게 힘이 들어간 모습을 많이 못 봤었거든요. 네네네. 힘이 엄청 지금 들어가 계세요. 지금.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사실 이게 에너지인데요. 혼자 술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홈술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술을 많이 못 먹잖아요. 술을 별로 안 드시니까.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가 파이팅 있게끔 넘어가거든요. 지금이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조가 있거든요. 결과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 전조에 대한 부분을 까맣게 잊어먹지만 않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그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9.11 테러도 다르고 뭐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도 다르고 그 2011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도 다 달라. 솔직히 한국의 IMF도 다른 증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전조잖아요. 그죠?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지. 아니면 그 전에 했었던지. 어쨌든 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에 주가가 내렸다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렸다 올라오는 이 기간을 지금 책정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양선이 만들어졌어요? 주가의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날 만들어졌고 코스닥이 오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더 내린다 치더라도 이 양선 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 가치랑 나락으로 빠진다라고 리스크를 걸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 현재의 상황은 그 안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뭐 대규모의 사망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안 좋겠지만은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컨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한번 쳐주세요. 네. 끝날 때 되니까요. 쳐달라고.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식은요 평범하게 합시다. 뭐 특별한 정보 아주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정보가 알려드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찾아내는 거지. 오늘도 전조라는 부분은 다 있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어디 있어요? 치료제 없잖아요. 내가 지지난주에 의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치료제는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는 부분에서 벌써 1년이나 1년 6개월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찾는 거야. 찾는 부분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거죠. 각각의 회사들이 계속 반복을 한다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뭐 항바이러스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가 항바이러스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치료제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 임상 실험이 거쳐져 있는 거잖아. 네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약간 다른 거지. 그거는 FDA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주식이 얼마만큼 갈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는 초반적인 부분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약 바이오를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죠? 자, 일단 지금 끝날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끝날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금방 내일도 내일도 8시에 생맥주는 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앞에서도 지금 뭐 여러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게 뭐 시장이 올라갈 건지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이 그렇다면 매수 시점인가요? 물어보시는 것도 지금 아까 삼선 전환도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쭉 많이 밀리기보다는 그렇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예.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베팅 걸되 뭐 올라가지 못하는 수치더라도 옆으로 좀 누워 있을 수 있다. 그쵸.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지. 갖고 있는 게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다른 걸 팔아서 일로 오는 거고, 저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걸 팔아서 절로 가는 거고. 비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차피 저 종목도 빠지고 이 종목도 빠지고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도 빠지고 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빠진 거야. 개인 투자자 갖고 있는 것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한지를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제를 찾는 게임처럼 우리는 주식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야.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주식을 찾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는 주식에서 부합되게 움직인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교체 타이밍을 찾는 구간이고 그거를 기회로 준 거라는 거지. 지금 현재의 이 양선 하나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지금 양선 하나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더 파이팅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나는 지금 포트 부분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꿔야죠. 우리 신 대표님한테 가서 신기를 좀 받으셔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처방도 좀 받으시고 부적도 좀 받으시고 이것저것 받아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첫 시간으로 이름을 좀 걸고 해봤습니다. 생맥주 생으로 라이브로 맥을 짚어주는 주식 이야기 뭐 한번 해봤는데 내일도 저녁 8시에 함께 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 신학수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좀 쭉 해봤는데 뭐 어차피 마지막 이야기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어도 될 시장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세요? 내일 시장. 내일 시장이요? 네. 사실 내일 시장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내일 10포인트 더 올라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요? 50포인트 더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갖고 있는 부분이 올라오는 것뿐이지. 그러면 어쨌든 갖고 있는 게 올라오면 다른 것도 올라오니까 교체할 때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내려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의 변화, 즉 뭐가 어떻게 변할 건데 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매장을 다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매장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라인 매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요. 솔직히 증권주도 가능해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증권주도 가능해요. 지금 줄 서서 지금 계좌를 그 두고 있는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고 3천만 개의 계좌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누가 증권주에 대한 자신 있게 사라 마라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기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목으로 올라왔을 때 증권주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에 대한 교체 타이밍을 찾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디로 바꿀 건가? 아니면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어?
그러면 두 종목씩 눌려나 붙여놔. 네. 그럼 5종목으로 줄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면서 좀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가볍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탁 차고 올라올 때 이때에 싹 교체 타이밍만 제대로 맞으면은 누구보다도 또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게 참 듭니다. 운동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워밍업을 해야 열심히 돼요. 막 뛰면서 몸 가볍게 딱 만들어 놓으면 하루가 상쾌하다 그러는데 참 이게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하게 되면은 건강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뭐 자신의 몸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계좌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유튜브에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은 유튜브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은 제가 그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카카오 TV, 그다음에 와우넷 방송 이 세 개를 장 끝나고 4시 20분. 4시 20분에 장 끝나고 4시 20분에 딱 1시간 정도 합니다. 이거 본방사수야. 이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셔야 되는 거니까 네네. 제 이름을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신학수 이렇게만 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4시 20분 장 끝나고 나서 4시 2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더도 덜도 말고 시장도 봐주시고 지금 방금 화이팅 있게 이야기해 주신 좀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오늘 여기에서 이만 저희는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